자, 민재 없는 민재팀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바이언이 졌습니다. 네. 네. 브레멘에게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베르더 브레멘 하면 왕년에 좀 잘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디에고 있던 시절. 네네, 뭐 지에고 시절 기억하실 거고 그 전이 미쿠 시절이 있었고 미쿠 시절이 이제 우승했을 때인가 그럴 거고 뭐 KK 라인 있었고 클라스니치 클로제 투토 뭐 그때는 국대표가 진리비했던 뭐 브레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브레멘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내려갔다 올라왔고 네. 예, 강팀 아닙니다. 하위권인데 이 팀과의 무려 홈 경기에서 바이언이 졌습니다. 예. 진 양상을 보면 역습을 저지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 전반전에 브레멘이 골망을 한번 갈랐어요. 그리고 오프사이드인지를 VAR로 봤는데 그 바이언 수비수들보다 상대 공격수가 더 앞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프라인을 안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오비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 역습 튀어나갈 수 있는 선수를 체크하지 못한 거랑 뒤따라가는 속도가 느렸던 점, 이 두 점에서 이날 나온 더리우트가 김민재보다 아쉬운 점이 하나 보였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에 브레멘이 공을 빼앗는 상황에서 반칙이었기 때문에 VAR로 무효 됐습니다. 한번 고배를 넘겼는데 후반전에 결국에 실점을 합니다. 후반전에 브레멘의 오른쪽 윙백 미첼 바이저 선수, 저 선수 펩 있을 때 바이에른 미넨 유망주 라이트백이었던 선수예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정 상대로 한 건데 네. 미첼 바이저가 무려 알폰소 데이비스를 드리블로 털고 네. 그 오른쪽 윙이 왼쪽 풀백을 상대로 슬금슬금 들어가다가 접고 왼발 꽝 이걸 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노이어도 만세하고 먹는 그런 골을 허용하면서 브레멘이 1대0으로 바이언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후스코어드 AI 평점을 이렇게 띄워두고 보고 네. 있는데 하파엘 게이레이루 평점이 굉장히 낮고 네. 보면 그래도 바이언이 수비진 쪽의 평균 평점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댓글에서 다이어 효과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주고 다이어는 안 나왔습니다. 네, 이날 다이어가 네. 벤치 명단에 있었고 네.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더리우트 무파메카노 둘 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에는 더리우트 버메카노가 풀타임을 뛰었고 조야 감독도 알겠죠. 저건 보험으로 데려온 거지. 예.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아마 저 더리우트 버메카노 중에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안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바이언은 몇 가지 문제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다이어는 샀지만 다른 보강이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를 사냐 마냐 하다가 안 사기로 했죠. 그러면서 미드필드 부분에 전반기부터 있었던 조직력 문제, 장악력 문제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수비진 앞에 보디가드 겸 빌드업 허브가 없다. 키미히 게레이루 라인은 확실히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다. 키미히는 진짜 나날이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아시안컵 및 네이션스컵 차출 공백입니다. 예. 김민재가 아시안컵 나가서 대신 더리우트가 뛰는 거.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더리우트가 뭐 엄청나게 못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요. 라이트백 누사이르 마즈라이도 그렇게까지 믿음직한 선수는 아니지만 마즈라이가 없으니까 라이머가 주전 라이트백으로 풀타임을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라이머를 못 쓰죠. 그렇죠. 고레츠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게레이르와 중미를 봐야 되는데 게레이르 중미는 어떤 특정한 굉장히 라인을 내리는 운영일 때 빼고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저랑 라이브 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게레이루는 좀 흔히 말하는 메잘라 그렇죠. 위치에서 오히려 더 괜찮지 이렇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3선으로 쓸 때는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공수 양면에서 많이 헤맵니다. 네. 일단 수비는 사이즈가 작아서 기본적으로 힘들고 공격할 때도 이제 주고받고 나가면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이런 게 원래 장점인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 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마티스텔 전반기 초반 시즌 개막 직후에 팀이 좀 안 좋을 때 교체 투입돼서 많이 벌어진 텔이 이날도 막판에 고군분투했거든요. 머리로 시도하고 발로 시도하고 돌파하고 쏘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안 들어가면서 결국 바이언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머를 원래 미드필더 자리로 돌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지금 트리피어 이적설이잖아요. 네. 트리피어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라이트백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웃긴 게 트리피어가 뭐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뉴캐슬에서 나 요즘 힘들어서 못행 이런 말을 인정을 했을 정도로 폼이 좀 떨어진 전반기를 보냈는데 뭐 데려온다? 글쎄요. 이게 좀 투엘 감독이 득전력감 위주로 영입을 요구할 때가 오히려 제일 불안할 때인데 첼시에서 안 풀릴 때도 그렇고 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포칼도 아니고 리그여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바이언이 졌어요. 반면에 레버쿠젠 비슷한 시간에 한 경기에서 레버쿠젠 훨씬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원정 제일 어려운 경기거든요. 전반기에 레버쿠젠이 무승부만 2번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라이프치히였을 거예요. 하나가 바이에른이고. 근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레버쿠젠이 이겼어요. 3대2로. 그러면서 두 팀의 승점 차는 7점으로 벌어졌다. 물론 바이에른이 한 경기 덜 했고 그 덜한 전반기 수년 경기 우니온전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거까지 해서 바이에른이 이기면 4점 차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원래 수년 경기 다 하면 1점 차에서 4점 차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기에 빠진 바이에른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레버쿠젠도 이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 차출관에서 좀 타격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단순 숫자는 더 많아요. 네. 그 레버쿠젠이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는 네이션스컵 가려고 할 때 딱 부상당해가지고 어차피 빠졌는데 부상이든 네이션스컵이든 아무튼 빠졌고 보니페이스 포함하면 저긴 4명입니다. 근데 2명인 바이언이 더 심하게 어떤 공격을 앓고 있고 4명인 레버쿠젠은 뭐 센터백들 2명 빠졌는데 그 자리에 원래 옛날 주전이었던 인카피에 올려서 쓰고 그 다음에 눈치 빠르기보다는 미리 1월, 2월에 어떻게 될지 미리 본 거죠. 미리 앞내를 내다보고 바이언에서 임대해온 스타니시치를 그 자리에 쓰면서 다 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 경기 보면서 더 속이 쓰리겠죠. 우리 그때 미쳤었나? 임대를 왜 보냈지? 복귀 조항이라 뜰 걸. 돌았나 봐 우리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동안 늘 잘해주고 있는 전반기 키커 월클을 받았던 레프트백 그리말도가 이도움을 하면서 3대2로 뭐 스태피스에서 좀 효율을 보면서 레버쿠젠이 어렵게 이겼어요. 그래서 승점차가 벌어졌습니다. 그 레버쿠젠 훈련 영상 보면 저는 저럴 거면 알론소 그냥 다시 선수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차주는 거? 네. 네. 와, 그 킥의 구질이 선수 때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좌우로 벌려주면서 사이드 체인지를 하는 게 레버쿠젠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느 팀이든 다 중요하지만 레버쿠젠은 좌우 윙백의 비중이 엄청나고 걔네들이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알론소가 사이드로 쫙 차줬을 때 애들이 밖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직접 차고 보는 거죠. 현역 때 미드필더였던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는 거죠. 알론소가 이 새끼들 내 생각대로 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있는 팀인데 이제 아마 우니온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경기가 2월 초에 있는 게 맞대결입니다. 네, 바이언과 레버쿠젠의 맞대결이고요. 이게 바이언 입장에서 최악의 시절은 뭐냐면 김민재가 있는 한국은 그래도 여전히 전력상으로 아시안컵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하는 레버쿠젠전은 김민재가 못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뭐 레버쿠젠에 있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다 결승하진 않잖아요. 나라도 다 다르고 무슨 부르키나파소 선수 있고 그런데 일찍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복귀가 좀 더 빠를 수 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대결 때는 레버쿠젠은 풀 전력으로 돌아왔어. 부상당한 보니페이스만 빼면. 근데 바이언은 아직도 김민재가 없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진다? 그래서 경기수 따라잡았는데 승점차가 7점으로 벌어진다? 그럼 못 뒤집죠.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케인은 뭐야 이거 여기 오면 우승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오자마자 첫 경기 우승 못하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우승이라며? 네, 포칼도 떨어지고. 맞네. 포칼은 진짜 초기에 떨어졌잖아요. 네. 게다가 시즌 초반에 있는 그 약간 이벤트성 대회도 졌고. 네, 그 뭐지 슈퍼컵. 네. 슈퍼컵에서 본인이 부랴부랴 영입 다음 날 교체 투입됐는데 3대0 대판 깨졌죠. 네. 그러면서 케인 그 우리 토템이란 얘기 많이 하는데 케인이 어떤 아군을 이제 미네에 몰고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어 띠용
그 아군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이어도 그러면? 그렇죠. 같은 네. 토트넘인데. 네, 케인이 몰고. 네, 물론 그동안 케인은 극일량인데 우승 못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거고 다이어는 우승하든 말든 알바노니까는 화제가 안 됐지만 같은 토트넘이잖아요. 그래서 띠용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